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축산농가들이 속가 폭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송아지 무료 분양 릴레이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무료로 받은 축산농가는 잘 키워 암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경영난을 겪는 또 다른 축산농가에게 다시 무료로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비응항의 항내 혼잡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착공할 저반시설 계획이 낚시어선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업자들은 해수청의 부단교 설계가 조업 어선과 낚시어선의 겹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근로자 4명이나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안전 불감증이 고질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만 6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군산에서 첫 모내기가 진행됐습니다. 농가들은 9월 초 수확을 마치고 추석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은 풍년을 기대하면서도 쌀값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속가 폭락으로 힘겨워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값 지원이나 소고기 판매 행사 등 여러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익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보자며 암송아지 무료 분양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암송아지를 무료로 받은 축산농가는 잘 키워 암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경영난을 겪는 또 다른 축산농가에게 다시 무료로 분양해주는 겁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축산농가, 최근 어린 암송아지 4마리를 새로 들였습니다. 이 암송아지들은 무료로 받은 겁니다. 가뜩이나 속값이 뚝 떨어져 경영 압박이 심해 더 이상 송아지를 입식하기가 어려웠는데 다른 축산농가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분양 조건은 간단합니다. 암송아지를 잘 키워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되면 경영 어려움에 처한 다른 축산농가에 무료로 다시 분양해주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소를 입식하게 됐는데 이 뜻이 송아지 릴레이 캠페인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참해가지고 좋은 송아지 만들어갖고 제가 또 좋은 송아지를 다른 사람 드려야만이 그 사명을 다한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송아지를 500kg 이상으로 키워 시장에 내다 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7개월. 하지만 평년보다 절반 이하인 250에서 350만 원까지 속값이 뚝 떨어져 축산 농가들은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사료값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소고기 판매 행사 등을 펼쳐도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에는 역부족. 소를 내다 팔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 300만 원 수준인 암송아지를 입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에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서로 도우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보자며 우량 암송아지 무료 입식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릴레이의 시작은 정부에서 한우 육종농가로 인정받은 농장. 이곳에서 경영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4곳에 무료로 분양한 암송아지 30마리는 마리당 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량 종자입니다. 특히 무료 분양에 그친 것이 아니라 품질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육 방법까지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제 종자가 나가서 그것이 릴레이로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익산에 좋은 밭으로 좋은 암소, 우량 암소 집단이 조성되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있을 거 아니냐. 현재 익산 800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3만 3천 마리. 속가 폭락으로 시름이 커진 가운데 서로 도와 위기를 극복하자며 자발적으로 시작된 암송아지 무료 분양 릴레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가맹농가가 1000곳을 돌파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마을 전자상거래 가맹농가는 1009곳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904곳에서 105곳이 추가로 참여한 겁니다. 또 매출액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억 6천만 원보다 31.6%가 늘었습니다. 법제처가 올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선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벼 대체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 단체 급식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주목할 만한 조례안을 분기별로 취합해 전국 지자체가 조례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옥구읍성 객사와 내야터 시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옥구읍성 객사와 내야터 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이번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정밀 발굴 조사와 학술대회, 문화재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구읍성은 고지도를 통해 객사, 내야, 동원, 향청 등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옥구향교 대성전과 자천대 등만 남아 있습니다.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최종 승인 여부가 오는 6월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당초 오는 1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던 업종 변경 승인 여부를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시가 업체에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환경단체와 학부모,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을 시가 다시 불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시의원 23명 전원도 반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비응항에 낚시꾼들이 늘면서 낚시어선 증가로 인한 항내 혼잡과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해수청은 어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70여억 원을 들여 부잔교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업어선과 낚시어선의 겹접안이 불가피한 설계로 반쪽짜리 접안 시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비응항. 어항 안에는 한낮인데도 어선들이 겹겹이 들어차 있습니다. 한 해 30만 명의 낚시꾼이 방문하면서 하루 200여 척의 낚시어선과 조업어선이 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안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보니 선박끼리 부딪히거나 낚시꾼들은 배들을 발판 삼아 건너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 이 때문에 어선들은 3년 전부터 배를 댈 수 있는 부장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지난 2020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비응항 부장교 설치 기본계획을 담아 설계를 끝내고 70여억 원을 들여 지난 2월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장교 설계가 오히려 항내 혼잡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낚시어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수청 설계안은 해경센터에서 바다 방향으로 90m 길이의 약육용 부장교를 만들어 조업어선이 바다에서 잡은 어획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양옆으로 배를 정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낚시어선은 부장교가 항구 실 경우 겹접안이 불가피하고 사고 위험이나 항구를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 바로 겹접안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겹접안이 보통 10여 척에서 30여 척까지 겹접안이 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려다 일어나는 그 안전사고, 이것이 지금까지 대두됐던 부분이고, 낚시어선 아마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태울 데가 없는데, 그냥 낚싯배를 갖다 세워놓을 데가 없는데. 이 때문에 겹접안을 하지 않도록 부장교 세 곳을 만들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수청은 낚시어선과 조업어선의 분리가 필요하고 이미 조업어선을 위한 약육용 부장교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수산물을 이제 양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낚시업에서는 이제 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달라. 기본 계획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반을 해서 낚시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는 시설이 불가하다. 착공을 앞둔 비응항 접안시설. 낚시어선은 뒤로 한 채 강행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함라산 임도를 중심으로 경관 특화숲이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함라산 임도를 꽃과 단풍이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태봉골부터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를 거쳐 입점마을에 이르는 9.18km의 임도에 앞으로 3년간 21억 원을 들여 꽃과 나무 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 함라산에는 국립치유의 숲이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경관 특화숲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 다이로움 택시를 이용할 때 받는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익산시는 이달 8일부터 다이로움 택시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2%에서 5%로 늘립니다. 다이로움 택시 가입자 수는 이달 현재 45,939명이며 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용률은 278만 8,74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가 다이로움 택시 이용 포인트를 받으려면 전용 어플을 사용해 자동 결제를 해야만 합니다. 전북도가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성실히 이행한 지자체로 평가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정량평가 부분에서 80개 지표를 달성해 목표 달성도 97.6%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90.9%보다 6.7%포인트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도는 이번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받은 재정지원금은 시군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연이은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만 6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특수강을 만드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지난 3월 직원 2명이 연소탑을 청소하다 100도 가까운 고온의 철가루가 덮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사망사고는 지난 3월 사고를 포함해 1년 새 3건, 사망자 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과 9월엔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려 592건이나 쏟아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하고 284건에 대해서는 3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군산공장은 지난해 2건의 사고 후 수시 근로감독 때 적발된 사항 중 일부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안전 난간과 안전 통로 미확보, 비상 정지 장치 미설치 등이 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사망사고 원인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지만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구역과 근로자 보행구역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트럭에 짐을 싣던 근로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어 숨졌지만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점들이 올해 3월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이 지난해 사망사고를 반면교사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후 세아베스틸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군산의 3월 미분양 아파트가 도내 전체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모두 2,46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의 2,500가구에 비해 37가구가 줄어들었지만 도내 전체 3,971가구의 62%에 달합니다. 특히 군산의 미분양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 들어 3개월 연속 6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호원대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오늘부터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습니다. 한 끼 식대 4,500원을 기준으로 학생은 1,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 학교가 부담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무단 투기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수거 작업은 만경강과 금강 주변에서 이루어지며 올해 1억 원을 들여 200톤 정도의 하천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하천 주변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비닐, 폐목재 등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산시에서 첫 모내기가 진행됐습니다. 농가들은 9월 초 수확을 마쳐 추석을 앞두고 판매할 예정인데요. 농민들은 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군산 서수면 축동리.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에 모가 가지런히 정렬됩니다. 만여 평에 달하는 논에 봄 기운이 돋아납니다. 군산에서는 첫 모내기입니다. 올 추석 전에 수확하기 위해 시기를 조금 앞당겼지만 지난해보다는 늦어졌습니다. 근데 수확은 지금부터 이제 심으면 8월 말이나 9월 5일까지 그 정도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3일 늦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품종은 조명 1호로 농협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수면 사정동, 성산면 성덕리 3곳이 3일까지 모내기를 진행합니다. 본격 모내기는 오는 20일부터 6월까지 일모작 모내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마음속에는 풍년에 대한 기대와 쌀 가격 하락 걱정이 공존합니다. 화력에 대한 우려는 항상 많죠.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올해 2023년도는 지금 크게 큰 병충해 타격을 받지 않고 전처럼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올해는. 쌀값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이 모내기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상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쌀값을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군산 전체 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5% 감소하며 수확량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약재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쌀 가격 하락이 되고 또 농가 경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상자 처리제와 또 본답에서 도열병을 방지할 수 있는 농약을 약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년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익산 관음사가 오늘 부처님 점안식과 대웅전 준공을 기념하는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관음사 어린이 청소년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독과 보현행원 합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웅전 준공의 기원 공로로 이춘석 전 국회의원과 정원율 익산시장, 김용균 전 익산시의원 등 3명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또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김수흥 국회의원, 최종호 익산시의장 등 각계각층에서 축하를 건넸습니다. 관음사는 1605년에 만들어진 목조보살 입상이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됐고 묘법 연화경은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김경환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당대표 보좌역은 전국적으로 11명이며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김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 의원과 서남대 총장 등을 지냈으며 전북과 관련한 정책, 현안, 예산 문제 등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강현욱 전 도지사가 군산중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에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중고 총동창회는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아 월명공원 걷기 대회를 열고 쓰레기를 줍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욱 기념사업회장은 군중고의 100년의 역사는 애환을 함께한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라며 단순한 동문 행사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동문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중고등학교는 지난 1923년 3월 29일 일본인 교육기관이었던 5년제 군산중학교를 모태로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7개 사찰은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 선운사와 김제 금산사, 남원 실상사와 무주 안국사, 부안 내소사, 정읍 내장사, 진안 금당사 등 도내 7개 사찰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통합 징수하던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난 2007년 폐지된 뒤에도 사찰 측이 따로 받아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정읍과 전주 등지에서 지인 1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규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정읍과 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을 국회 원내 부대표에 임명했습니다. 윤 원내 부대표는 다음 총선 때까지 민주당 원내 대표단 일원으로 여야 간 정책 조율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책 정당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미국 플러턴시와 지난 1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미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인 출신 프레드 정 플러턴시 시장 일행은 지난달 30일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과 옥구 미국 종합처리장, 해망동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를 둘러보고 농수산물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플러턴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내 한인 인구가 10% 이상 사는 곳입니다.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최규남 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이 오는 8일 취임합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이사회는 지난 3월 말 원장 선임을 의결하고 오는 8일 최규남 원장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나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지난 1997년 산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최 원장은 건프면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시험, 인증에 필요한 우수 인적 자원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군산 늘푸른 도서관과 설림 도서관이 5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엽니다. 늘푸른 도서관은 이달 한 달 동안 아이사랑 한마당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강연,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림도서관은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독후활동, 전래동화 스토리텔링 등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오는 8일부터 7월 4일까지, 하반기에는 9월 1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대야면이 와우산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23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 와우산 편백숲 한마음 걷기, 편백숲에서 먹거리 즐기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익산시 마동 행정복지센터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를 통해 건강 먹거리를 지역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등 8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잔잔하겠고 먼 바다에선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